안녕하세요, 무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화책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모아는 동화책 제작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창조화 지식을 통해 동화책을 출판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북모아는 인쇄업체지만 저희에게 동화책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화책에 관해서 검색해서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동화책을 막연하게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지만 도대체 어떻게 원고를 써야 할지, 무엇을 위주로 그림을 그려야 할지 이런 모든 소소한 것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처음 시작부터 동화책이 기획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서점에 놓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말 생략하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긴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동화책을 출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화책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미 동화책을 만들어 보신 황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동보육과를 나와서 마지막 학기에 들었던 수업이 일러스트 그림책 만들기였어요. 지금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수업이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요. 기회가 있었다면 진짜 그림책을 만들고 출판까지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북모아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었어요. 동화책과 그림책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동화책과 그림책의 차이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동화책이랑 그림책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동화책은 글로 이해가 가야 되고 그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동화책이고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림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게 항상 제가 서점 쪽에 그 책을 보내드리려고 연락을 드려도 이게 그림책인지 동화책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좀 서점 쪽에서도 진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책을 만드시거나 동화책을 만드시거나 둘 중에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북모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모아에서 만드는 그림책들도 많고 실제로 출판이 되어서 서점으로 나가는 책들도 많다 보니 저도 나도 그림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또는 동화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림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또는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주절주절 들어가면 안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림으로만 이해가 가야 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반전,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책 같은 걸 볼 때 주인공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듯이 저희는 이제 반전,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죠. 그래야 저희 독자들도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내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내용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독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그 교훈이 있는 주제를 처음에 먼저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책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글감을 찾아내야 할까요? 제가 하루라는 책을 제작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은 어린이집 교사였고 취미로는 유기견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책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뭐 주인공은 5 남자애 2명, 그 다음에 상황은 뭐 다리를 다친 유기견을 만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무수히 많은 경험들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동화책을 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꼭 어떤 멋진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를 써내려고 막 고심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생각이나 어떤 경험들로부터 내용을 구성하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저도 평소에 제가 하는 상상들로 동화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상상 많이 했나요? 재밌는 일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면 글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서 써야 할까요?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과는 다르니까 조금 더 다른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은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있고 동시화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림에는 그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줘야 될 때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의 그림을 친구들이 설명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림을 자세하게 그린다면 친구들의 생각 주머니도 커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 글을 자세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이 보는 거니까 친구들이 더 상상을 할 수 있게 그 글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친구들에게 또 좋고 이해하기도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쵸. 그럼 그림을 잘 그려야겠네요. 그림도 잘 기획을 해야 하고. 맞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명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이름을 남긴다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책으로 이름을 남기는 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장점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글과 그림이 계속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제작하면서 저의 그때 생각과 느낌, 기분 그런 거를 간직할 수 있고, 책이 판매되면 또 소소한 수익이 생기기도 해요. 그것들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가님들이 책을 내시지만 저는 항상 이 책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장점 중에 하나인 이 내 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영원히 남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상기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소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생각할게요. 소재를 생각하신 후에는 마인드맵을 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를 소재로 한다면 포도, 여름, 과수원, 벌, 시골 등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면 대충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 과수원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벌에 쏘여 병원에 가고 시골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이것처럼 순서에 맞게 정리해보고 디테일도 추가해보고 흐름 끊기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수정하면서 좋은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책을 출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책 출판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이웃들을 저희의 출판 수익금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출판 일정도 아마 크리스마스에 그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일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책의 주제라든지 내용도 그와 관련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원고를 쓰는 단계부터 함께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마인드맵도 작성을 하고 주제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까지 각자의 이야기로 내 동화책이, 내 그림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미리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림 그리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동화책을 잘 준비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